1년 전 유산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어쩌면 이 영상이 동생이 생긴 제재에게 보내는 편지일지도 모른다. 지금 와이프 뱃속에 있는 아기의 태명은 새벽이다. 금식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여 얻은 아이라 새벽이다. 사실 우리 부부에게 새벽이가 오기 전에 한 아기가 더 있었다. 그 아기의 태명은 제재이다. 직업군인의 삶을 마치고 제주도 여행 때 생긴 아이라 제재이다. 제재는 결혼 1년 반 만에 생긴 아기였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6주차 때였다. 와이프가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린다며 혹시나 하고 인심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역시나 임신이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그것은 입덧 증상이었다. 와이프는 제재를 가졌을 때 입덧이 심했다. 나는 더 심했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린다 해서 반찬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고 고깃집은 근처에만 가도 힘들어했다. 나도 그랬다. 가공된 음식은 매콤한 것이나 새콤한 것만 먹었고 보통 토마토, 오이, 참외, 자두와 같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었다. 그래서 나도 대대에서 한때 토마토맨이라 불렸었다. 빈속이 울렁거려서 겨우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양치하다가 또 토하고 엄마가 되는 길은 쉽지 않게 보였다. 그러나 새벽이를 갖고 나서는 입덧 증상이 1도 없었다. 사실 그때 안 것이다. 아, 제재 때는 입덧이 굉장히 심했던 거구나 하고 무튼 엄마 뱃속에서 초기 때부터 굉장한 존재감을 나타냈던 제재는 역시나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와이프는 1차 기형아 검사를 받기 위해 13주차에 산부인과를 방문했었다. 그때 산부인과 방문이 좀 특별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포항에서 살았었는데 장교 전역을 한 뒤 제주도로 취업을 해서 제주도로 이사온 직후였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생긴 아이, 제주도에서 낳고 기를 생각에 와이프는 매우 들떠 있었다. 산부인과도 고심해서 결정한 뒤 설레는 마음으로 첫 방문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1차 기형아 검사에서는 신경관 결손,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이렇게 3가지에 대해 검사를 한다. 근데 우리 제재가 신경관 결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 선생님의 말씀으론 태아의 장기가 태아의 몸 밖에서 만들어진 뒤 태아의 몸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태아의 배가 닫혀버렸다는 것이다. 더 정확한 것은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 하셨다. 그때 나는 재택근무 중이었고 와이프는 나에게 울며 전화를 해 소식을 알렸다. 갑자기 현타가 왔다. 아무리 근무라고는 하지만 게임 회사에 다녔던 나는 그 소식을 게임을 하며 듣게 됐다. 현타가 왔다. 나는 이 와중에 이 게임을 하고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머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다. 처음 생긴 아기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것인가? 아니, 만약 태어나도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인가? 그날 우리는 병원만 3군데를 갔다. 병원에 갈 때마다 와이프는 입에도 담기 힘든 아이의 상태를 제 차례 설명해야 했고 양쪽 팔은 피 뽑은 흔적으로 멍투성이가 되었다. 결국 그날 밤 와이프는 제주대병원 응급실에 갔고 당직 중이시던 산부인과 펠로우 선생님께서 제재의 상태를 봐주셨다. 제재의 심장은 멈춰 있었다. 우리는 바로 입원 수속을 밟았고 다음날 소파수를 진행했다. 21년 9월 4일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난 지 4년째 되는 날이자 첫 아이의 제재와의 이별의 날이었다. 그날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는 병원에서 두 손 꼭 잡고 눈물의 감사기도를 드렸다. 제재야, 잘 지내지? 너의 동생이 생겼어. 원래 너에게 지어주려고 했던 라일이라는 이름을 동생에게 줄 거야. 비록 라일이가 장남이지만 첫째는 제재라는 걸 아빠는 잊지 않을게. 고마워.